1703년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의 차가운 독방에서 한 죄수가 죽는 순간까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철가면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저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이 태양왕 루이 14세와 똑같이 생겼다면 왕위를 위협할까봐 버려진 쌍둥이 형제가 아닐까? 하지만 이 미스터리 뒤에는 쌍둥이 설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인간적인 진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왕의 질투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한 남자는 왕보다 더 화려한 성을 지은 죄로 평생 감옥에 갇혔고 그 성은 왕에게 빼앗겨 베르사유 궁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시중을 들던 하인은 영원히 가면을 쓰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철가면의 전설과 베르사유 궁전의 탄생, 그 기묘하게 얽힌 역사의 실타래를 풀어봅니다. 먼저 루이 14세에게 숨겨진 쌍둥이가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볼테르와 알렉상드르 디마 같은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들이 이 떡밥을 던졌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날 테니 한 명을 철가면을 씌워 가둬버렸다. 정말 그럴듯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역사학계에서 이 설은 불가능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왕비의 출산은 공개쇼였기 때문에 왕실의 핏줄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십 명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출산 현장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 쌍둥이를 몰래 빼돌린다? 마술사가 아닌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쓴 죄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당시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또 하나의 사건, 니콜라 푸케입니다. 철가면의 진짜 정체로 다가가기 위해선 우리는 1661년의 여름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루이 14세는 23살의 젊은 왕이었고 실질적인 권력과 돈은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가 쥐고 있었습니다. 푸케는 야망이 큰 남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건축가 르보, 화가 르브랭, 정원사 르노트르, 일명 천재 3인방을 고용해 자신의 성인 보 르 비콩트를 짓습니다. 이 성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는데 당시 왕이 살던 궁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1661년 8월 17일 푸케는 성의 완공을 기념해 루이 14세를 초대해 초호화 파티를 여는데 파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금 식기에 담긴 최고급 요리, 숲속에서 펼쳐진 몰리에르의 연극,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거대한 불꽃놀이까지 참석한 모든 귀족이 푸케의 재력에 감탄했지만 단 한 사람, 루이 14세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젊은 왕은 자신의 낡은 궁전과 비교되는 이 눈부신 성을 보며 감탄 대신 뼈저린 모욕감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데 일개 신하가 감히 왕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저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지? 내 국고를 횡령한 게 분명해. 푸케는 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파티를 열었지만 그 파티는 결국 자신의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파티장을 나오며 결심합니다. 저 놈을 없애버리겠다. 파티가 끝나고 딱 3주 뒤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푸케를 체포하러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소설 삼총사의 실제 모델이자 왕의 친위대장 달타냥이었습니다. 달타냥은 푸케를 체포해 감옥으로 끌고 갔고 푸케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푸케를 제거한 루이 14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푸케의 성을 만든 천재 3인방을 그대로 압수해와서 명령합니다. 푸케의 성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궁전을 지어라. 짐은 저것보다 더 거대한 것을 원한다. 푸케의 성에 있던 조각상, 값비싼 오렌지 나무 테피스트리까지 모조리 뜯어다가 짓기 시작한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 프랑스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베르사유의 아름다움은 사실 한 신하를 향한 왕이 지독한 열등감과 질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죠.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도대체 철가면은 누구인가? 역사학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진 가장 유력한 인물은 유스타시우 도제. 그는 왕의 형제가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인 따위에게 가면을 씌웠을까요? 유스타시우 도제는 바로 감옥에 갇힌 니콜라 푸케의 시중을 들던 하인이었거나
푸케와 관련된 국가의 치명적인 비밀을 심부름하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왕은 푸케가 외부와 내통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왕실의 비리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했죠. 그 과정에서 푸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된 하인 유스타시우 도제 왕은 그를 죽이는 대신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형벌을 내린 것인데, 실제 역사 기록에도 감옥 소장이 그를 단지 하인일 뿐이라고 칭하는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얼굴을 가린 죄수라는 이미지는 대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결국 비운의 왕자라는 거대한 전설로 둔갑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었던 니콜라 푸케는 그 화려함 때문에 파멸했고, 그 화려함을 질투했던 루이 14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궁전 베르사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많은 비밀을 알아버린 하인은 평생 가면 뒤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